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박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오늘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숨고르기였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태풍이 물러가면서 간만에 선선한 날씨였는데요. 네. 우리 증시도 오랜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투자자들의 마음을 달래는 하루였습니다. 개장 직후 2,380선까지 회복했던 코스피는 이 상승폭을 조금씩 반납하긴 했지만 그래도 5거래일 만에 빨간불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네, 강력한 긴축을 앞두고 왜 올랐을까요? 특별히 큰 이유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열리는 미국 9월 FOMC를 앞두고 네. 시장이 관망세를 보임과 동시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보니까 이 독일 8월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됐거든요. 네,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못 봤습니다. 네. 얼마인가요? 전년비 45.8%가 올랐더라고요. 네. 전월비로는 7.9%. 이게 45% 물가가 오른다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감을 잡기가 어렵고. 네, 그렇네요. 일본에서도 오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이제 3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물가가 치솟고 있고, 우리가 이제 가계부채 금리, 그러니까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게 좀 힘들다라고 한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 부채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금리를 역시 못 올리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좀 불안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지표가 오늘 나왔고,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번 네. 9월 FOMC에서 역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굉장히 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75bp 인상,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에 베팅하는 시각이 굉장히 큰데요. 기준금리 예측 프로그램 패드워치에 따르면 보시는 것처럼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은 80% 이상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되는 겁니다. 네. 특히 이번 FOMC에서는 참여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75bp냐 100bp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점도표를 통해 FOMC 내부의 달라진 기류와 연준이 목표로 삼고 있는 물가 2% 수준 달성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얼마나 더 올릴 거냐, 이번 FOMC의 최대 관심사는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올해까지만 올릴 거다 이렇게 봤었는데, 이제는 내년 2월까지도 4.75%까지 올릴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금리를 올렸을 때 언제쯤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에 진입하게 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강달러 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되겠고, 일단 당장은 미국 경제가 아주 지금 건재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번 FOMC 이후에 아무래도 한미 금리 격차 또 더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잖아요. 네, 환율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율 오늘은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당분간 강달러가 지속될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금융투자협회 발표에 따르면 채권 전문가 100명 중 73명꼴로 다음 달에도 환율이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DB금융투자 등은 환율이 1,450원까지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을 했고요. 일각에선 이번 FOMC 결과에 따라 환율을 1,500원까지도 열어둬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증시 향방을 가릴 이번 FOMC 결과 우리 시간 22일 새벽 3시에 발표됩니다. 따라서 22일 증시 프리즘에서 자세한 내용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 이달 20일까지 무역 수지가 또 나올 텐데, 아마도 적자 폭이 더 심화가 되겠죠. 환율 상승이 더 부추겨지는 게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환율이 더 오른다는 예상이 있는 동안에는 국내 증시로 자금이 들어오기가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좀 어떤 조언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 요새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당분간 계좌를 열어보지 마라, 주식 비중을 축소해라, 이런 조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매수한다면 안개 속 증시에서 자동차주가 한 줄기 빛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동차주요? 네, 현대차를 한번 예로 들어보자면 2분기 약 6,400억 원의 환율 효과를 받은 현대차가 3분기에도 환율 효과를 고스란히 받아갈 것이란 전망이 큽니다. 특히 자동차 판매가 몰리는 분기 말로 갈수록 달러 가치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 3분기에는 환율 효과가 더욱더 극대화될 것이라고 증권가에선 분석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증권가에서 올해 현대차의 눈높이를 3개월 전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분기에 이미 고환율로 상당한 성과를 한번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접근이라는 예상은 됩니다. 네. 조심할 부분도 근데 있긴 하죠.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좀 얼어붙게 되면은 차량이 잘 안 팔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균형 잡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 기자가 오늘 이야기를 해준다고 한 게 있었습니다. WCP 오늘 IPO 첫날, 청약 첫날이었죠? 결과가 좀 어땠습니까?
네, 2차 전지 분리막 기업인 WCP 일반 청약 첫날 통합 경쟁률 2대1로 집계가 됐습니다. 2대1이요? 네, 증거금은 1,083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네. 증권사별로 보면 신한금융투자가 1.4대1로 가장 낮았습니다. WCP는 어제 공모가를 희망 가격 하단보다 대폭 낮춰서 6만 원으로 결정을 했는데 내일까지 사실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증시가 약세장을 이어가고 있고 IPO 시장도 크게 위축된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을 크게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스토카가 청약 첫날에 3대1이었는데 네. 2대1은 좀 많이 좀 힘드네요. 2차 전지 쪽은 좀 그나마 괜찮은 거 아니었습니까? 네, 사실 근데 오늘 온라인 주식 관련 커뮤니티들만 봐도 네. WCP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나 이 청약 상황을 보고 차라리 상장 첫날 매수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시장이 위축된 것도 있고요. 금리 인상기인 만큼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에 그나마 투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WCP는 지난해까지 단기 순손실을 기록한 회사입니다. 따라서 미래 성장성보다는 현재 안정성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시장의 평가가 더욱더 싸늘한 것 같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 보는 회사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아직 WCP의 적정가를 낸 곳은 아직 없습니다만 WCP가 생산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 분리막은 2차 전지 핵심 요소 중 하나고 경쟁사 대비 높은 생산 효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강점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실적 또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투자자들이 가능성보다 이제 실제 좀 손에 잡히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WCP도 어느 정도 이런 상황을 예상을 하면서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 상장을 강행하고 네.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유치한 공모 자금으로는 뭘 한다는 계획입니까? 네, 국내와 헝가리 등의 설비 투자를 확충할 방침입니다. 네. WCP는 2025년까지 약 200기가와트시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습식 분리막 생산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WCP의 청약은 내일까지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삼성증권을 통해 진행되고요. 상장 예정일은 이달 30일입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